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깃털처럼 가볍게 날라온 남자 박유성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북한의 세뇌 교육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체계적이고 소름 돋게 북한 당국이 만들어 놨는지 그 매뉴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북한의 세뇌 교육 어디까지? 저와 함께 갑시다. 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조직생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조직생활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자, 북한은 심지어 8살부터 체계적인 조직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북한은 조선소년단이라고 해서요 8살에 빨간 넥타이를 목에다 두릅니다. 빨간 넥타이 목에다 두른 것은 뭐 이러면서 노래도 있고 해서 이 빨간 넥타이를 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김일성이 예전에 항일투쟁 운동을 할 때 그때 선열들이 많은 피를 흘렸다. 일본 놈들이랑 싸우면서 피 많이 흘렸고 우리 피 많이 봤다. 왜냐면 많이 두들겨 맞았거든. 그러면서 피를 흘렸으니까 그 피를 잊지 말자는 의미로 빨간 넥타이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8살 애들한테 메어줘요. 근데 이 메어주는 것도요, 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2월 16일, 4월 15일, 6월 6일 세 단계로 나눠서 이 빨간 넥타이를 목에다 메어주는데, 북한에서는 북한말로 생활을 동그랗게 했다고 합니다. 학교생활 잘하고 조직생활 잘하는 애들 순서로 이 빨간 넥타이를 메어줍니다. 자, 이게 거의 족쇄예요. 이제 빨간 넥타이를 매는 순간 뭐 하냐? 토요일 날마다 생활총화라는 걸 합니다. 8살짜리 애들이 뭐 하겠습니까? 13살까지 이걸 해요. 근데 뭘 하냐? 1시 반부터 수업이 다 끝나요. 그러면 이제 다 모여 앉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위기가 엄숙해요. 엄숙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일 높은 애가 나옵니다. 빨간 넥타이 맨에 계급도 있어요. 팔뚝에다 뭘 달았어. 세 줄에 막 2알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제 뭐 하냐? 생활총화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북한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서로가 다 감시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일주일 동안에 생활하는 반경 안에서 학교라든지 학교 벗어나는 모든 생활에 있어서 본인이 잘못했던 거, 그리고 누가 다른 사람이 잘못되게 보였던 거, 이런 것들을 책에다 꼼꼼히 적고 이날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그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30명이면 30명이 모두가 나와서 전 이번 주에 머리를 너무 박서준처럼 잘랐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박서준 팬들. 정말 이게 할 짓입니까? 인간으로서? 이러면서 본인의 잘못을 많은 사람들한테 뭐랄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판을 본인의 입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아비판. 자아비판을 해서 본인의 잘못을 많은 사람들한테 고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천주교에서 고해성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하지만 다 보는 앞에서. 근데 이렇잖아요. 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북한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생활 너무 잘했어. 잘못한 게 없어. 왜냐하면 집안만 있었거든. 그래도 만들어내야 돼. 만들어내야 됩니다. 심지어는 어머니한테 제가 설거지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이딴 걸로 만들어내야 돼. 그 정도로 본인이 무조건 일주일 안에 뭘 잘못한 거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괜찮죠. 이거는 할만합니다. 왜냐면 거짓말하면 되니까. 근데 더 충격적이고 더 소름 돋는 게 있어요. 바로 호상비판. 호상비판 뭔지 아세요? 본인의 비판을 얘기했어요. 이제는 상대방의 비판을 얘기해야 돼요. 30명 안에 일주일 동안에 내가 봤는데 제가 길가에 가다가 오줌을 쌌더라. 이런 걸 내가 발견하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주일에 하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없어. 내가 학교를 안 가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친구가 없어. 나 혼자 다닐 수도 있잖아. 네, 북한에도 왕따라고 해서 구성 먹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내야 돼. 없는 말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조직생활이라는 게 사람들을 참 이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만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게 만들어요. 다들 거짓말이에요. 엄청납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잘하는 이유도요, 북한 조직생활을 잘해서입니다. 네,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데 이게 어떤 부작용을 만들어내냐. 자, 힘이 좀 있는 애들은 그냥 어떤 애가 이렇게 책을 버렸어. 그냥 땅바닥에다가. 그럼 그게 이제 비판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할 수 있지만 비판을 받은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야. 내가 왜 잘못한 게 아닌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나보다 힘이 세면 그냥 비판이라 생각하고 그냥 조용히 욕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욕만 먹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욕 먹은 사람은 다 이렇게 일어나가지고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전 다음 주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조직생활에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잘못을 나와서 인정을 해야 돼. 본인이 잘못한 걸 얘기를 했어. 근데 엄청난 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의 유리창을 제가 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벌을 받죠. 그 벌은 선생님들이 정하는 거고, 사로총 그리고 뭐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이 정하는 건데, 그 선생님들이 이 학생을 정해준 룰이 없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 너 완전 큰 죄를 지었어. 그럼 꼬리발차기 3개, 날라차기 3개 해서 애들을 패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 있는 이제 강목 같은 걸 두들겨 패거나, 아니면 이 집 자식이 조금은 살고 먹을 날이 좀 있다까지 선생님들한테 이제 좀 쌀도 갖다 주고 돈도 좀 주는 애면 쑥 데려와서 야, 피판서 한 5장 써. 이렇게. 사람마다 대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런 식으로 애들 대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 잘못해도 애들을 때렸어. 코피 터지게 했어. 근데 다른 애들은 막 선생님한테 엄청 두들겨 맞는데 난 돈이 있고 백이 있으니까 괜찮네? 라고 이제 걔는 더 심해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나 이제 그런 지도원 선생님들은 얘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잘 살고 뭐
갖다 바치는 게 있으니까 봐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북한도 계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힘없고 약하고 어린애들은 정말 요만한 거 잘못해도요 가서 더럽게 맞고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돈 있고 빽 있는 애들은 뭐 이만큼 해도 그냥 요만한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뭐 이렇게 해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회죠. 그런 식으로 북한은 8살 때부터 조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의 조직 생활의 시작점은 8살에 조선소년단에 가입하면서 생활총화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언제까지 하는지 아세요? 늙어 죽을 때까지예요, 북한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13살이 되면 붉은 넥타이를 풀어 제낍니다. 그러면 청년동맹이라고 가입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는요 조금은 이제 어린 애들이니까 약간 잘못이 심해도 조금 가볍게 진행했던 부분인데, 청년동맹 들어가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여기서는 약간은 책임감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넥타이를 풀고 머리가 좀 컸다 이거지. 그러면 심지어는 청년동맹 선생님이 그걸 참관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호상 비판, 자아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찍어요. 너 왜 그런 잘못했어? 왜 그렇게 했어?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사람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런 게 없다, 아니면 이번 주에 내가 호상 비판, 자아 비판이 너무 약했다, 그럼 또 욕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너 살면서 잘못 안 지르는 것 같아? 너 그러니까 나한테 하고 정신머리가 멍그러 떨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압박하니까 계속 사람을 감시하고 뭐라도 끄집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그냥 좀 살려고, 그 시간을 좀 만회하려고. 그래서 북한은 세뇌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조직 생활의 일환에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이 시간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북한의 모든 공공시설에는요 혁명 역사 시설관이라는 게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김정숙, 뭐 모든 그 김씨 가문의 살아온 역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모든 걸 사진으로 다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화를 하는 거죠. 토요일 날이면 정신교육을 받는 날이에요. 오후 내내 집에 갈 때까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했고 언제 태어났고 이런 걸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못하는 애들은 집에 못 가요, 밤까지. 그래서 이제 애들이 자고 있다가도 이렇게 떡 찔러가지고, 야, 김일성 언제 태어났어? 자, 김일성 대원 스님께서 만경대 고향집에서 1912년 4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애들을 시키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집에 가기 위해서, 배고프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기계가 되고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거야. 그러면 자, 태어난 날짜 플러스 막, 자, 김일성 대원 스님께서는 어디서 총을 몇 발 쏘셔가지고요 뭐 일본 놈들을 얼마나 다 그게 이제 만들어낸 건데, 그걸 우리가 다 외우고 애들이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자, 김정일은 어디 태어났습니까? 백두밀양 고향집에서 1942년 2월 16일에 태어났어. 그냥 다 나옵니다. 소름 돋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뇌교육을 어떻게 이렇게 받을 수 있냐 라고 하지만, 북한이 이렇게 8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변질이 안 되게끔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생활총화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른 사상이 들어가거나 변질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고 해도,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국 드라마를 봤어. 아, 이게 좀 북한 사회가 조금은 아니구나, 내가 배운 거랑 많이 다르구나 라고 이제 학교를 가. 근데 또 토요일 날이면 생활총화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막 그런 정치사상 교육을 받아. 그러면 또 새빨갛게 차서 올라오는 거야. 물이 좀 딱 빠지려고 해. 또 차는 거야. 근데 신기한 거는요, 학교를, 북한에 이제 뭐 무상교육이라고 해서 학교를 애들이 이제 뭐 무료로 이제 다닌다고 하지만, 학교 안 나오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업을 할 때 학교가 안 나오는 건 괜찮아. 근데 생활총화를 빠지는 거는요, 이건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나오더라도 생활총화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이 이 생활총화나 이런 걸로 사람들한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걸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지 않으려면 이 조직생활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 계급이 또 나눠집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소년단 넥타이를 벗으면 사로총에 올라갑니다. 자, 사로총이라는 건 학교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요 군대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군대 가서도 조심하게 하겠죠, 정치사상교육. 이제 한국도 보니까 제가 국방부 강의를 다녔는데, 안보강의 그런 식으로 국군도 안보강이라고 해서 듣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사뭇 다른. 북한군은 이 의자에서 이제 등을 못 대고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여기는 진짜 남자 왔어? 아씨 꺼지라고 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기가 완전 달라. 북한에는 어렸을 때 8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군대 가서는 더 새빨갛게 물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예전에 한국에 이제 어머니가 먼저 왔어요. 그래서 자식을 데려왔는데, 자식이 이제 군대를 갔다가 전역하고 나서 바로 데려온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자식이 한국에 안 오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얘는 이제 북한에서 정치사상 교육을 너무 들었기 때문에 애가 새빨간, 이제 빨간 물이 든 애야. 근데 이제 엄마가 얼렸어. 자, 돈을 좀 줄게. 중국까지만 와라. 중국까지 왔는데, 아, 참 여기까지만 오면 돈 줄게. 그래서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에 덜컥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국정원에서 막 나 북한 보내달라고 막 소리를 지른 거야. 근데
이 사람은 한국 사회에 대해 전혀 몰랐던 거야. 북한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배웠으니까 북한을 지금 버리고 내가 한국에 와서 이거 완전 역적인데, 이거 완전 말도 안 돼, 지금 북한에 있으면 사형감인데, 이렇게 정말 기겁을 한 거야. 근데 이제 한국에 나와 살아본 일주일 만에 완전히 마음이 싹 바뀐 거야. 어머니 고마워요 이러면서 바뀐 거야. 이런 식으로 북한은 철저한 세뇌 교육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시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길거리에서 막 꽃 흔들면서 막 김일성 지나가면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북한의 어떤 전략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모든 북한 주민들한테 세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그런 걸 다 이겨내고 여기 왔지 않습니까? 저는 세뇌 교육 안 먹혔어요. 저는 이제 빨간 거랑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는 조금은 저한테는 안 맞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를 위해서 달려오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북한은 이런 체계적이고 정말 꼼꼼한 시스템으로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름 돋죠?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북한의 기가 막히는, 정말 어이가 없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북한의 세뇌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조근조근 저의 경험을 담아서 얘기를 했는데, 어땠나요? 여러분들 괜찮았다면 좋아요, 구독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단단하고 탄탄한 그런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